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The Simple Framework for Constructive Learning of Visual Representation 이라는 타이틀 주제이며 흔히 이제 심CLR이라고 불리는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작년 ICML에서 발표가 된 논문이며 이제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위해서 이제 컨스트럭티브 러닝을 사용한 논문이며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위한 메소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인트로덕션을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은, 야, 요즘에 뭐 많은 데이터셋이 있고 이미지 레이블 페어가 잘 구축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제 휴먼 슈퍼비전 없이 이제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것이 이제 좀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 휴먼 레이블 없이 이제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 러닝할 수 있는 어프로치를 제너러티브 어프로치나 아니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어프로치 이 두 가지 어프로치를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간단하게 소개는 해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근데 반면에 이 페이퍼에서는 이제 컨스트럭티브 러닝을 사용해서 이제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학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 페이퍼의 목적이며 뒤에서 이제 상세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그 강조하고 있는 이제 컨트리뷰션은 총 네 가지가 있고 다음과 같은 이제 볼드체로 이제 작성한 부분이 그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오퍼레이션을 활용을 해서 그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러닝하는데 효과적인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간의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리니어 트랜스폼과 이제 컨트라티브 로스를 통해서 그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좀 더 향상된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컨트라티브 로스로는 이제 컨트라티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해서 어, 그, 그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시키고 있고, 또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과는 다르게 이제 라저 배치 사이즈와 롱거 트레이닝을 가져갔을 때 좀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차례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보시면은 이 슈퍼바이즈드라고 작성된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다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서 학습된 이제 비주얼 레프레젠 통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이제 측정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점들은 기존의 메서드들이고 이 빨간색 별로 나타나 있는 게 이제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심CLR 메서드, 그리고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을 했을 때 값도 이제 함께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X축은 number of 파라미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모델의 컴플렉시티가 좀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Y축은 이제 accuracy를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심CLR 메소드가 이제 기존의 unsupervised visual representation learning 메소드들에 비해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이제 곱하기 2 곱하기 4의 의미는 그 레즈넷을 사용했을 때 이제 레즈넷의 모든 레이어의 채널 디멘전이 2배 그리고 4배 이제 높아졌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의 컴플렉시티가 점점 올라가면서 성능도 개선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4배 채널을 이제 4배로 늘렸을 때 이 심CLR의 퍼포먼스가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의 수준만큼 이제 도달한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심CLR을 통해서 학습하는 그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에 비록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지만 심CLR을 통해서 학습하는 그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의 그 성능이 이제 우수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본격적인 이제 메소드에 말씀하기 이전에 이제 이밸루에이션 프로세스를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unsupervised 러닝이다 보니까 레이블이 없습니다. 그래서 엔드 투 엔드로 그 슈퍼바이즈 러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어떻게든 이제 성능을 내려면은 이제 뭐 그 트레이닝 과정의 일부 단계에서라도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을 이제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반영하고자 여기 이 논문에서는 이제 리니어 이밸류에이션과 이제 파인 튠 이 두 가지 오퍼레이션 프로세스를 두 가지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리니어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서 심시에럴 메소드 자체는 그 CNN 아키텍처라고 했을 때 CNN 파트만 훈련을 시키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시에럴을 통해서 이제 CNN 파트를 먼저 훈련을 시킨 뒤에 그 CNN 파트가 이제 훈련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프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달아주게 되어서 그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으로 이 CNN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이제 합친 상태에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만 이제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만 훈련시켜주는 경우를 이제 리니어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고, 이제 파인 튠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 CNN 트레이닝이 마무리 다 된 상태에서 FC 레이어를 이제 붙이는데, 이 CNN과 FC 레이어를 이제 둘 다 훈련을 시키게 되면 이제 파인 튠 이밸루에이션 프로세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차이는 CNN이 훈련이 완료된 뒤에 FC 레이어가 이제 달렸을 때 FC 레이어만 훈련시키면은 이제 리니어 이밸루에이션이고, CNN까지도 함께 훈련을 시키면은 이제 파인 튠 프로세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예. 네, 그러면은 지금 CNN 먼저 프리 트레이닝이 됐다고 네.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프리 네. 트레이닝은 어떤 거죠? 그래서 프리트레인 메소드가 이 심시에럴이라는 이 논문에서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그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뒤에서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unsupervised 아니면 이게 supervised 하는 이게 프리 트레이닝. 이 CNN은 unsupervised 러닝으로 이루어집니다. unsupervised. 예. 오케이. 그리고 그다음에 FCN은 여기 레이블된 거를 supervised 트레이닝 했다고 했죠. 네, 그 성능을 내기 위해서 이제 CNN은 뭐 픽스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 CNN 뒤에 풀리 이 커넥티드 레이어만 레이어만, 마지막 레이어만 트레이닝 했단 말이죠. 네네, 그 마지막 레이어만 트레이닝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보이는 리니어 이밸루에이션 메소드고요. 네, 붙인 상태로 CNN도 이제 같이 재훈련을 시켜주는 게 이제 파인 튠 메서드입니다. 그걸 순수히 이제 심시에럴의 성능을 가지고서 CNN의 퍼포먼스를 보는 거는 리니어 이밸루에이션 메소드가 좀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행하세요. 예. 네, 그래서 릴레이티드 워크로는 앞서 이제 제너러티브 어프로치와 이제 디스크리미너티브 어프로치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제너러티브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흔히 알고 있는 뭐 오토인코더 같은 구조로도 이제 구현이 가능한데, 그 보통 오토인코더 구조가 이제 보틀넷 스트럭처로 인풋 데이터를 어떤 매니폴드 스페이스로 이제 인베딩을 시킨 뒤에 다시 이제 아웃풋 스페이스, 오리지널 스페이스로 이제 디컴프레션을 시켜주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서 이제 이 매니폴드 스페이스 상에서 얻은 이 레이턴트 코드를 가지고서 이제 비주얼 레프레젠테 아니 그 뭐 데이터의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상 매니폴드 스페이스 상에서 그 코드 간의 뭐 시밀러리티가 높다라고 하면은 뭐 비슷한 데이터다라고 그렇게 간주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뭐 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컴퓨테이셔널이 좀 높은 단점이 있으면서 간혹 이
representation 러닝 관점에서는 효과적이지는 이게 못하다라는 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discriminative approach인데요. 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unlabeled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만 주어지고, 예를 들어서 이미지만 주어지고 레이블은 없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가지고서 자체적으로 그 레이블을 생성을 해서 그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같이 이제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셀프 트레이닝이라고도 불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 슬라이드에서의 이제 예시를 설명드리자면은, 이렇게 고양이 사진이 주어져 있을 때 이 가운데 이 고양이 코를 중심으로 한 어떤 뭐 커리 패치가 주어졌을 때, 이 파란색 박스와 같이 이제 커리 패치가 주어졌을 때, 만약에 이 고양이의 귀 같은 부분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고양이 귀 부분이 이 커리 패치를 기준으로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이제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귀가 그러니까 이 코가 중심인 패치가 들어왔고 이제 귀가 있으니까 대충 그러니까 왼쪽 귀가 들어온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 왼쪽 귀는 이 커리 패치를 중심으로 좌측 상단쯤에 있겠다라고 해서 이 고양이 귀 패치를 1번에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도록 이제 네트워크를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커리 패치와 이제 주어진 이제 키 패치 간의 그 상대적인 이제 포지션이 어디 있는지를, 어디에 왔을지를 이제 유추함으로써 약간 슈퍼바이즈 트레이닝과 같이 그 학습을,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학습을 하도록 접근을 한 것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어프로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타스크, 여기서 예시는 커리 패치를 중심으로 다른 패치가 주어졌을 때 상대적인 위치를 이제 유추하는 타스크를 제시를 했지만, 이런 타스크를 정하는 것이 좀 약간 그 사람의 휴리스틱과 약간 사람의 경험이 좀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어떤 타스크가 이제 효과적일 수가 있을지 이제 유추를 한 뒤에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거고, 설령 그것을 구현을 해서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러닝을 하더라도 내가 실제 원하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타스크로 옮겨갔을 때 이 레프레젠테이션 여전히 좀 약간 제너럴하고 효과적인 레프레젠테이션일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꼭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가 저기 사실 좀 예,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걸 네네, 다시 설명해 줘. 디스크리미네이트 어프로치가 네네, 그래서 그 이 패치를 네네, 뭐몇 개 좀 정리해요, 그렇죠? 어떤 네네, 이미지에서 네네, 거기에서 이제 기준이 되는 어떤 뭐 얼굴 그 이 저기 중심 부분을 갖다 이제 기준을 뒀다. 어, 네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설정한 패치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파란색 패치와 같이 약간 얼굴의 중심이, 그러니까 코가 중심이 그런 패치가 주어졌고, 이 파란색 박스를 이제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왼쪽 귀와 같이 생긴 부분이 들어오면은 이 왼쪽 귀의 사진이 이 파란색 사진의 포지션에 비해서 어느 위치에 존재해 있을까를 이제 유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귀 같은 네, 그런 패치가 이제 하여간 어디가 있는데 네, 네, 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 이미지만 관련된 그 뭐랄까 설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요 레퍼런스 이미지만 가지고. 어, 네, 그 한 이미지 소위 안에서, 말해서 네. 제너럴라이즈가 될 수가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이 고양이 사진에 대해서 이 파란색 박스와 이제 빨간색 점선 간의 이제 비교를, 상대적인 포지션을 러닝을 하고, 이제 다음 에포크 때는 뭐
강아지 사진을 갖고서도 이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고, 이제 세 번째 에포크에서 뭐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서 할 수도 있고, 어, 다양한 이미지들에 오케이. 대해서 네, 반복 오케이. 수행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중심 부분을 갖다 무조건 설정하고 네, 네, 어, 그거에 네, 대한 위치를 디펜던트 해가지고 뭔가 하여간 학습을 시키겠다. 네,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 실을 있는지, 가지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땡큐.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 발표에서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그 심CLR 메소드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그래서 컨트리뷰션은 앞서와 같이 이제 총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중에서 먼저 이제 2가지를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멀티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효과적인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었다는 것과, 이제 본 타스크에서 이제 컨트라티브 러닝을 사용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때 이제 활용한 로스가 이제 컨트라티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제 활용을 했는데요. 이 두 가지 컨트리뷰션을 같이 묶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심CLR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프레임워크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어느 특정 강아지 사진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 하나의 강아지를 2가지 형태의 이미지로 오그멘테이션을 시킵니다. 그리고 뭐 트랜스포메이션 시킨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이 2가지 다른 형태로 이제 오그멘테이션을 시켜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그멘테이션된 2개의 강아지 이미지를 CNN을 거쳐서 이제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만약에 이 동일한 이미지에서 오그멘테이션 된 2개의 이미지가 이제 CNN을 통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같은 물체에서 이제 파생된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이제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의 디스턴스는 이제 좁아야 된다. 반대로 말하면 이제 시밀러리티가 높아야 된다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2개의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의 시밀러리티는 이제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학습을 시켜주는데, 근데 이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 상에서 시밀러리티를 높이도록 이제 훈련을 하는 것은 좀 효과적이지 못하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서, 이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MLP를 통해서 다른 인베딩 스페이스로 이제 매핑을 시킨 뒤에, 그 인베딩 스페이스 상에서 2개의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하지 않고 이제 인베딩 피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베딩 스페이스 상에서의 이제 인베딩 피처 간의 시밀러리티를 이제 높이는 방향으로 이 CNN과 MLP를 이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강아지가 여기서 그러면은 아그멘테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네. 그래서 오그멘테이션, 의미로 임의로 해버리면 랜덤하게 해버리면은 네네. 그러니까 이 저 사진 개의 사진에서 잘라내는 게 개의 몸 부분이 하나도 안 들어온 걸 잘라냈다 치면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네네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아이디어가 전혀 가능하지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같은 이미지에서 나오더라도 이 엠베디드 스페이스가 근처에 네. 간다는 개런티는 없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네네. 자를 때 이걸 매뉴얼로 아마 하겠죠? 이 뒤에서 얘기는 하겠지만, 그 이미지를 트랜스폼 시키는 방법들이 좀 다양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만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크로핑인데, 사실 한 교수님 말대로 크로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강아지 사진이 주어졌을 때 진짜 잘못하면은 백그라운드만 이렇게 크로핑이 되는 그런 문제도 사실 발생할 수가 있어서 좀 위험은 있지만, 사실 음, 이 어쨌든 뭐 그런 네네네. 약점이 있다 치고 그래도 확률이 안만 해도 좀 네, 확률이 네 이미지가 상대적 네. 전체적으로 오브젝트가 대부분 차지하는 경우라면 좀
낮아지겠죠. 그렇지만 그런 예, 경우도 있을 우려는 있는데 지금 example은 좀 그렇게 보여요. 네. 근데 네, 다른 트랜스폼 쓴다면은 뭐 플립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흑백으로 바꾼다라든지 이럴 때는 뭐 네,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그런 트랜스폼도 다양해야만이 이게 같은 네. 엠브레이로 가게 되지 이게 몇 가지만 쓰면 또 바이어스도 많이 생길 거라. 네, 네. 근데 이게 많이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본 논문에서는 그 크로핑이랑 크로핑이랑 컬러 지터링이랑 이제 블러링 이 세 가지만을 사용해서 어그멘테이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수히 많은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사용은 하지는 않고요. 그 세 가지 정도만 세 가지만 사용을 해서 어그멘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어쨌든 뭐 네, 결과가 잘 나왔다면 네, 네. 네, 그래서 계속할게요. 그래서 발표를 이어 나가자면 앞서 이제 개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들어갔는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소파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사실 이 소파 이미지도 이제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어그먼테이션 시키고 CNN을 통해서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얻고 이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MLP를 통해서 인베딩 스페이스로 맵핑 시킨 뒤에 이 두 개의 피처 간의 이제 디스턴스를 시밀러리티를 이제 높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같은 오브젝트에서 파생된 두 이미지 간의 인베딩 피처는 거리를 좁히지만 다른 오브젝트에서 파생된 어그먼티드 이미지, 즉 예를 들면 뭐 강아지의 인베딩 피처와 어, 그 소파의 인베딩 피처 간의 디스턴스는 이제 넓히는 방향으로 이제 훈련을 하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컨스트럭티브 러닝의 기본 메커니즘과 똑같아서 이해하시는 데는 충분히 쉬울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런데 한 가지만, 네네 한 가지만 더 여기 네 엠베딩이 그 CNN에서 나오는 매니폴드만 가지고는 안 네 돼서 NLP를 써서 또 다시 트랜스폼을 했다고 했는데 그 거기에 네네 대한 그 뒷받침할 만한 그 원인은 뭐죠? 왜 음 CNN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다 이미지 도메인인데 사실. 네네 그래서 이거 실험 사실 이 그 저자도 실험적으로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이 CNN을 통해서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 얻은 그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 간의 그 시밀러리티를 맥시마이즈 시키면은 성능이 잘 안 나오는데 이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 MLP를 거쳐서 특정 스페이스로 인베딩을 시킨 뒤에 이 둘 간의 시밀러리티를 이제 맥시마이즈 시키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오케이, 실험적으로 네 오케이, 그렇게 오케이, 나타나 오케이, 있습니다. 오케이. 네. 왜냐하면 MLP를 하게 되면 non-linear transformation이 되기 때문에 예. CNN만 가지고는 어쩌면 이게 조금 역부족일 우려도 있을 테고 아마. 그러니까 저기 네, 네. SVM 같이 저기 그 non-linear transform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이제 separation을 더 쉽게 하는 식으로 여기 MLP를 도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케이. 네, 네, 그런 알겠습니다. 의도라고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약간 혼동이 될 수가 있어서 이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자면은 그 이밸리에이션 할 때 그 CNN 뒤에 그 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붙여서 슈퍼바이즈 러닝을 한 뒤에 이제 퍼포먼스를 성능을 이제 매긴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붙이는 FC 레이어와 여기서 보여진 그 그러니까 시밀러리티를 맥시마이제이션 할 때 활용되는 MLP와는 이제 다른 MLP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밸리에이션 할 때는 이 MLP를 제거를 하고 이제 새로운 MLP를 추가를 해서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아키텍처를 이제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오리지널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두 가지 다른 형태로 이미지를 어그멘테이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각각 인코딩을 거쳐서 H라는 인덱스를 갖는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었는데 이 둘을 이제 바로 시밀러리티 맥시마이제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젝션 헤드라고 불리는 앞서 그 MLP 부분인데 프로젝션 헤드라는 불리는 이 G 펑션을 거쳐서 두 개의 FC 레이어를 통과한 뒤에 얻은 그 인베딩 스페이스 상의 Z 피처를 가지고서
시밀러리티를 이제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식으로 네, 학습 방향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활용할 때는 이 H라는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거나 뭐 그 다른 뭐 다운스트림 타스크를 이제 수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닝 프로세스를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것도 이제 미니 배치 단위로 이제 훈련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미니 배치를 구성할 때 이제 랜덤하게 이제 n개의 이그젬플을 갖고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시밀러리티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과정에서의 그 로스는 엔티센트 로스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풀 네임은 Normalized Temperature Scaled Cross Entropy Loss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식은 이제 아래와 같은 이제 그림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동작을 하냐 하면은 하나의 미니 배치 안에 이제 n개의 이그젬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그젬플을 그 두 페이지 전처럼 그 하나의 이미지는 이제 두 개의 어그멘티드 이미지를 얻도록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미니 배치 안에는 사실상 이제 이 n개의 이제 이미지 데이터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n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특정 이미지 하나를 골랐을 때 그 인덱스 i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i번째 이미지를 골랐을 때 얘와의 이제 같은 그러니까 포지티브 페어 같다고 판단되는 그 이미지는 그러니까 내가 그 i번째 이미지가 이제 고양이 사진이라고 했을 때 이 얘와 이제 똑같은 이미지라고 이제 보는 거는 얘 이 이미지 i의 소스의 다른 형태의 이제 트랜스폼된 이미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형태로 이제 트랜스폼된 그 고양이 이미지를 j라고 했을 때 이 둘 간의 이제 시밀러리티 밸류가 이제 분자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분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시밀러리티 값을 다 분모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꼴을 보자면은 그 일반적인 이제 소프트맥스 형태를 따르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 그 소프트맥스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었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앞에 이제 네거티브 로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스는 이제 미니마이제이션 시켜주는 방향으로 이제 훈련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의 표현이 좀 어려워서 그림으로 이제 다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여기서 단순히 이제 두 개의 페어만 고려를 하겠습니다. n이 2일 때만 생각을 하겠고요. 그리고 페어 1은 이제 두 가지 고양이 사진이고 페어 2는 이제 두 가지 이제 코끼리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게 주어진 고려 대상 그 i가 이 좌측과 같은 이제 고양이가 이제 기준이라고 했을 때 얘와 이제 시밀러한 이미지는 이 오른쪽에 있는 고양이 사진일 겁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시밀러리티는 분자에 있고 그리고 이 현재 이 고양이가 이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양이와 이제 나머지 이미지들 간의 그 시밀러리티는 다 분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밀러리티, 이 소프트맥스 형태의 이 시밀러리티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학습을 이제 진행을 하고요. 앞서서와 같이 이제 네거티브 로그 형태로 이 소프트맥스의 꼴을 이제 변환을 해서 그 네거티브 로그 소프트맥스를 이제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방향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은 이 페어 1에서 왼쪽 고양이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현재 주어진 이제 이미지가 4개 총 4장이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과정을 총 4번을 이제 반복 수행을 해서 다시 이 페어 1에서 오른쪽 고양이가 이제 기준이 되었을 때 이제 동일한 연산을 수행하라고 왼쪽 코끼리가 기준이 됐을 때 오른쪽 코끼리가 기준이 됐을 때 모든 이미지가 이제 기준이 됐을 때 그 연산을 그 아래와 같은 이제 연산을 수행을 해서 이 크로스 엔티센트 로스를 이제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방향으로 이제 훈련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슈도 코드이긴 한데 앞서 제가 말한 내용이 이제 그대로여서 설명은 이제 스킵을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뮬러리티를 구하는 메저먼트는 이제 그 크로스 엔트로피 아니 크로스 엔트로피가 아니라 그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두 가지 트랜스폼을 연속을 이제 하는 경우까지만 이제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거는 이제 크롭, 컷아웃, 컬러, 소벨, 노이즈, 블러, 로테이션 이 총 7가지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을 사용을 했고 여기서 이제 다음과 같이 보이는 이 크롭과 컬러는 이제 컬러 지터링인데요. 이제 크롭과 컬러 지터링을 함께 사용했을 때가 성능이 가장 높게 나와서 크롭과 이제 컬러 지터링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 보시면 이제 블러링이 효과를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이 우측의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은 이 컬러 지터링의 이제 스트렝스에 따라서 액큐러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심시에러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컬러 지터링 이제 컬러 디스토레이션 스트렝스가 이제 1까지 도달했을 때 약 63.2%까지 올라간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블러링을 이제 더 추가를 했을 경우에는 그 성능이 1.3% 정도 더 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로핑이랑 컬러 외에도 이제 블러링까지 추가를 해줘서 어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은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제 사용을 여기 했다고 보시면 될 것 여기 같고요. 슈퍼바이저는 무슨 의미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즈드는 그냥 CNN FC 레이어가 다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한 거고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할 때 그 인풋 이미지의 컬러 디스토레이션을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얼마나 주는지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잠깐. 네, 그래서 우선 먼저 물어봐야 될 질문이 네네. 조금 전까지 이 러닝 프로세스는 지금 unsupervised learning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unsupervised 네, learning인데 이게 여기서 지금 수치가 나오는 건 무슨 accuracy나 뭐 이런 거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 레이블 없이 어떻게 이 evaluation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이벨루에이션은 그 세미나 초반에도 오케이.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거죠. 네, 이게 들어갔다 이 말이구만. 오케이. 네네네, 맞습니다. 오케이. 중간에 끼워가지고 오케이.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한 것이다 보니까 슈퍼바이즈드 러닝보다는 성능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1번, 3번에 해당되는 그 어그먼테이션 오퍼레이션에 따른 어그먼테이션과 그 엔티센트 로스를 통해서 이펙티브한 레프레젠테이션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게 그 설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컨트리뷰션으로는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리니어 트랜스폼을 거친 뒤에 컨트라티브 로스를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좌측 그림을 다시 가져오면은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두 가지 형태로 오그멘테이션 시킨 이미지를 인베딩 스페이스 상에서 시밀러리티를 맥시마이제이션 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왜 이것을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단에서 하지 않고 인베딩을 시킨 뒤에 하느냐는 이제 우측 그림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션 헤드 부분에 의해서 이제 인베딩이 거쳐지게 되는데 이 프로젝션 헤드를 이제 리니어, 논리니어 그리고 넌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제 구성했을 때 넌은 그냥 없다고 프로젝션 헤드가 없이 프로젝션 헤드가 없이 이제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 단에서
시밀러리티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녹색 바와 같이 나타내는 부분이 다른 프로젝션이 있을 때에 비해서 성능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프로젝션 헤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가장 기정사실화가 되었고요. 그래서 리니어를 했을 때가 좋냐, 논리니어가 했을 때가 좋냐 라고 이제 따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논리니어를 하는 것이 이제 좋은 걸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X축이 의미하는 바는 여기서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 H의 디멘전이 2048 디멘전입니다. 그래서 이 2048 디멘전을 각각의 넘버로 그러니까 프로젝션 헤드를 거친 뒤에 나온 그 Z의 디멘전이 그 아래와 같은 넘버로 이제 표현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디멘저널리티에 관계없이 그냥 논리니어 성능이 높았고, 디멘전의 크기에 따라 그러니까 디멘전의 크기와는 큰 관계없이 거의 성능이 비슷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프로젝션 헤드가 있는 것이 좋고, 논리니어 형태로 구성을 했을 때가 러닝 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게 그런데 예, 여기 이 마지막 디멘셔널리티가 네네, 높든 낮았든 간에 별로 상관이 없었다는 게 예, 이게 순전히 태스크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죠? 태스크 퍼포먼스하고 비교한 거기 때문에 네네, 이 태스크는 순전히 클래시피케이션이었을 텐데 네, 이 페이퍼에 한해서는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런 목적에서 사실 디멘셔널리티가 이 네네, 낮은 디멘션으로 사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지금 하는 게 예, Gsub이하고 Gsubj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은 클러스터링을 해주는 거잖아 사실 이게 contrastive learning representation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네, 뭐 사이언스 네트워크로 같은 건 뭉쳐놓고 다른 건 떨어뜨리는 그런 방향으로만 지금 쭉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디멘셔널리티가 사실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디멘셔널리티가 높지 않은 게 요구가 된다면 당연히 여기 마지막 아웃풋 디멘션도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예, 상관이 없을 거라고. 그런데 그 대신 그게 아니고 가령 저기 뭐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이런 태스크였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나중에. 음, 이제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조금 하는데, 근데 사실 이거 세그멘테이션을 적용시킬 의도로 사용을 하더라도 어, 이 심시에러 메소드 자체는 일단 CNN만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포커스를 둔 아키텍처이다 보니까 이 프로젝션 헤드를 이 네트워크에서 이 메소드에서 이제 적용한 것과 같이 프로젝션 헤드를 적용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사실 좀 아니 근데 듭니다. 난이 리젝션 헤드 쓰는 거는 당연히 네네네. 이 세퍼레이션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단 나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디멘셔널리티에 대한 이게 센시티비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네, 그 문제는 요게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그런 디멘셔널리티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태스킹에서는 네네. 예, 별로 상관없게 이렇게 나온 거는 같은데 가령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디멘셔널리티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네네. 분명히 더 높아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 네? 음, 왜냐면 지오메트리 같은 걸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하려면 네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네네. 이렇게까지 아니 어쨌든 뭐 네, 계속 지나갑시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 컨트리뷰션으로는 사실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배치 사이즈를 너무 크게 가져가면은 이제 오버피팅에 빠지는 문제가 있고, 뭐 트레이닝을 너무 오래 가져가도 사실 요즘에 뭐 오버피팅 방지하는 뭐 그 테크닉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오버피팅에 빠지는 것도 그게 뭐 생각보다 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트레이닝을 길게 가져가도 이제 그 오버피팅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배치 사이즈를 이제 너무 크게 가져가는 거나
트레이닝을 너무 오래 하는 거는 좋지 않은, 그러니까 성능 개선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이제 콘트라티브 러닝 기반의 메소드에서는, 그러니까 심시에러 메소드는 이제 더 큰 배치 사이즈를 가져가고 트레이닝을 길게 가져갔을 때 그 이점을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실험 결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트레이닝 에포크를 이제 맥시멈은 이제 1000까지로 돌렸고요.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그 256부터 256을 시작으로 이제 2배씩 늘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에서 대충 볼 수 대략적으로 이제 얼핏 봐도 이제 알 수 있듯이 트레이닝 에포크가 이제 늘어났을 때, 그러니까 1000 에포크까지 이제 돌려도 성능이 좀 지속적으로 이제 향상이 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배치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높았을 때 이제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렇다고 이제 뭐 절대적으로 8000, 여기서 가장 높은 배치 사이즈인 8192를 가져갔을 때가 뭐 항상 좋은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추세는 좀 상대적으로 좀 높았을 때가 이제 좀 좋았다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배치 사이즈의 영향이 트레이닝 에포크가 이제 낮았을 때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100 에포크 또는 뭐 200, 300 에포크일 때 배치 사이즈가 이제 점점 커질수록 그 배치 사이즈가 이제 커짐에 따라서 성능 개선이 더 많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서, 트레이닝 에포크가 낮을 때는 배치 사이즈의 영향이 효과를 이제 또 톡톡히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좌측에 이제 그림을 이제 우측에 이제 테이블 형태로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보여드린 건데, 이 수치적으로 보여드려도 이제 거의 앞서 말씀드렸던 뭐 에포크가 늘어나면은 성능이 올라가는 것과 배치 사이즈가 높아지면은 그 성능이 향상되는데, 적은 에포크일 때 그것이 좀 더 두드러진다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컨트리뷰션으로 이제 라지 배치 사이즈와 롱거 트레이닝을 가져갔을 때 이점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페이지 한 장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잠깐만. 전체적 예. 그 번호가 두 개가 있는 건 무슨 의미죠? 네. 이거는 이제 그 러닝 스케줄을 이제 다른 형태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랄스 옵티마이제이션이 있고, 그 랄스 옵티마이제이션 안에서 그 값을 조정하는 부분이 오케이. 있는데, 네, 그 값을 이제 다르게 했을 때 성능입니다. 하이퍼 차이. 오케이.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인 리졸트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왼쪽 그래프는 심시에러과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 메소드 간의 이제 비교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점들은 그 심시에러 메소드를 이제 100 에포크만 돌렸을 때, 그 레드 포인트는 그 심시에러 메소드를 이제 1000 에포크 돌렸을 때, 그리고 그린 포인트는 그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이제 90 에포크만 돌렸을 때.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롱거 트레이닝을 길게 하는 것이 효과를 못 본다고 했고, 그것이 이제 90에서 수렴을 했기 때문에 슈퍼바이즈 러닝은 이제 90에서 멈췄고요. 그래서 그 100에포크 심시에러 메소드를 100에포크만 돌렸을 때보다 이제 1000에포크까지 돌렸을 때 성능이 많이 개선된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이 이제 그 무거워짐에 따라, 이제 컴플렉시티가 높아짐에 따라 이제 성능 개선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든 이제 심시에러 메서드든 이 두 가지 다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 심시에러 기법이 그 임프루브먼트 양만 따졌을 때는 좀 더 많이 임프루브먼트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슈퍼바이즈 러닝의 퍼포먼스까지는 이제 도달하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메서드 심시에러 메서드를 이제 기존의 다른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기법들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위의 그룹은 그 CNN 아키텍처를 레즈넷 50으로 가져갔을 때의 성능인데,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아래 그룹은 레즈넷 50이 아닌 이제 다른 레즈넷을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레즈넷 50이더라도 그 채널 디멘전을 2배나 4배, 2배 또는 4배로 확장을 시켰을 때 비교를 한 결과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결과를 비교해 보더라도 이제 심시에럴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이제 심시에럴 메소드가 이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심시에럴의 이제 채널 디멘전을 이제 2배랑 이제 4배를 키운 두 가지 모델에 적용을 시켜봤는데 채널을 이제 2배만 늘렸음에도 채널 2배를 늘렸을 때 이제 74.2%의 이제 터보 액큐러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 메소드들이 좀 더 컴플렉스한 레즈넷의 이제 채널 디멘전을 4배를 키워준 성능에 비해서도 이제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서 기존의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테크닉과 이제 비교해봤을 때 더 적은 모델 컴플렉시티로도 기존의 메서드를 이제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앞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모든 실험이 그 리니어 이블루에이션 방식, 즉 이제 CNN이 훈련이 완료된 뒤에 CNN은 픽스를 시켜둔 상태로 FC 레이어만 덧붙여서 FC 레이어만 이제 훈련을 시켰던 그 이블루에이션 프로세스였고요. 여기 본 페이지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파인 튜닝 방식, 즉 CNN이 훈련되고 FC 레이어를 이제 덧붙이더라도 CNN과 FC 레이어를 같이 이제 훈련시키는 형태로 이제 퍼포먼스를 다시 매겨봤습니다. 다만 이미지넷 데이터셋으로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 웨이브를 이제 100%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만 사용했을 때랑 이제 10%만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일부만 사용해서 다시 파인 튜닝을 시켜줬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적은 수량의 그 레이블을 가지고서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 했을 때는 약뭐 1%만 썼을 때는 48%, 10%만 썼을 때는 80%의 클래시피케이션 퍼포먼스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심시에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뭐 1%든 10%든 어떤 비율을 사용하든지 간에 슈퍼바이즈드 러닝보다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슈퍼바이즈드 메소드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압도적으로 좀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네. 이 다른 메서드들 그 슈퍼바이즈 방식도 포함을 해서 다 저기 아그멘테이션 한 데이터를 한 건가요? 네네네. 다 어그멘테이션,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하셨나요? 아, 어, 잠깐 저기 어노테이션이라고, 네네네. 오케이. 어그멘테이션 한 게 어그멘테이션이 아니고 네, 어그멘테이션 아니고요. 저기 퍼더베이션, 트랜스포메이션. 요거는 트랜스, 오케이. 요건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컨트래스티브 러닝에만 사용이 됐겠지? 네네. 일단 그 앞서 뭐 크로핑이랑 컬러 지터링이랑 그 블러링 같은 경우에는 그 CNN 백본을 훈련시킬 때 사용했던 그 트랜스포메이션이었고 그 CNN 훈련이 완료된 뒤에 다시 그 CNN과 이제 플립 커넥티드를 합쳐서 이미지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이제 훈련시킬 때에 그 인풋 이미지를 어그멘테이션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미지의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더라도 그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이미지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주기 때문에 아마 안 해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앞서 그 슬라이드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트랜스포메이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네. 그리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파인 튜닝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심시에럴 메소드만 말씀드렸을 때 이미지 내 클래시피케이션을 이미지 내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CNN 모델을 훈련시킨 뒤에
그 뒤에 이제 FC 레이어를 덧붙여서 CNN 모델과 FC 레이어를 이미지의 데이터셋으로 다시 이제 훈련을 시켜준 경우였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트랜스퍼 러닝 결과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 트랜스퍼 러닝 방식은 CNN 아키텍처는 그 심시에러 메서드를 통해서 이미지의 데이터셋으로 CNN을 훈련을 시켜 놓은 뒤에 FC 레이어를 덧붙여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구축할 때는 다른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여기서 이제 심시에러 메소드는 제가 앞서 말한 것과 동일하고 여기서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법을 사용한 것은 애초에 그 CNN 모델을 훈련을 시킬 때 그 이미지의 클래시피케이션 타스크를 가지고서 그 CNN 네트워크를 이제 훈련을 시킨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심시에러와는 좀 약간 좀 미미한 차이는 있고요. 그래서 이 심시에러 메소드를 적용했을 때랑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을 사용해서 CNN을 프리트레인 시킨 뒤에 다른 데이터셋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했을 때 결과를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여기선 위에 테이블은 이제 리니어 이밸루에이션 방식으로 이제 성능을 매긴 건데 특정 데이터셋 예를 들면 뭐 푸드나 아니면은 여기 선 397, 그 VOC 2007 등 한 네다섯 가지에서는 심시에러 메소드가 좀 더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머지 또 절반 정도는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이 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좋고 나쁘고를 뭐 떠나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심시에러 메소드가 슈퍼바이즈드 러닝 메소드가 아닌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메커니즘으로 CNN을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트랜스퍼 러닝을 할 때에도 그 심시에러로 훈련시킨 그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들이 효과적이었다라고 이제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룹은 이제 파인 튜닝 방식으로 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이제 구축을 한 건데 여기서 이제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추가됐는데 이거는 이제 프리트레인된 모델 없이 그냥 그 CNN 자체를 이제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 시켜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이제 구축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시키면은 성능이 모든 데이터셋에서 다 좋지 않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시에러과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 이 두 가지 방식만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이 또한 이 파인 튠드 이밸루에이션 프로세스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심시에러 메소드가 더 좋게 나오고 절반 정도는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CNN을 훈련시킨 모델이 이제 더 좋게 나오고 이 또한 앞서와 이제 똑같은 결론으로 심시에러 메소드로 훈련시킨 그 CNN 모델이 다른 트랜스퍼 러닝에도 좀 효과적인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예, 잠깐 궁금했던 게 네, 여기 linear evaluation이나 fine tuning 어쨌든 여기 이제 도메인 트랜스퍼 하는 거니까는 예, 트랜스퍼된 도메인 데이터셋은 다 슈퍼바이즈드 레이블이 있을 테니까 그거랑 예, 있을 텐데 네, 그 네. 전에 CLR은 순전히 unsupervised 트레이닝으로만 된 건가요? 아니면 또 거기 아까 처음에 전에 그 얘기했듯이 약간 레이블된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한 건가요? 레이블은 없고요. 그냥 그 CNN과 그러니까 이제 프로젝션 순전히 헤드가 있었, 그러면 네, 그러니까 unsupervised로만 순전히 트레이닝을 하고 예, 예, 그 맞습니다. 다음에 트레이닝을 적용했단 말이죠. 네, 네, 맞습니다. 오케이, 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 저기 논문에 대한 내용은
예. 뭐랄까 크게 이제 그 하여간 이제 unsupervised를 대한 그 성능을 어떻게 하면 이제 높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 실제적으로 그 실험을 하고 또 그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춘 거는 이제 그 0서부터 9, 그 디짓 recognition, classification 쪽에 지금 적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디짓 데이터는 사용은 하진 않았고요. 그 뭐 이미지넷 데이터셋이랑 그 외에 뭐 리얼월드 데이터셋에 대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어, 오케이. 그 예. 앞쪽에서 이제 아마 디짓 쪽으로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 그게 이제 나는 이제 궁금한 게 예. 지금 이 컨트라스티브라고 하는 것은 네네. 이미지 하나에다가 또 다른 이미지하고의 그 어떤 차를 갖다가 예. 그 이제 similarity하고 dissimilarity를 갖다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러닝을 하자라고 네. 이제 해가지고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첫 번, 이제 앞쪽에 있는 그 슬라이드에서는 디짓 쪽을 가지고 한 것 같아가지고, 어, 근데 이제 이 디짓 쪽으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게 이제 개수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예, 네. 10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네네. 어, 실제적으로. 네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제 아까 이미지넷을 어떤 식으로 적용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면 이제 개수가 뭐 네네. 예를 들어서 뭐그 10개나 100개 정도가 아니고 네네. 굉장히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미지넷은 네, 가장 좋은 천 개입니다. 그 이제 예제가 이제 뭐가 될까? 뭐 예를 들어서 적어도 한 1만 개 이상 정도는 그렇죠? 1만 개 이상 정도에 네네. 대한 어떤 객체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인식을 했다. 클래시파이를 네네. 했다라고 이제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네네. 그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 그 이미지넷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그 클래시피케이션의 개수가 네네. 과연 그런 정도로 많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 질문을 이미지넷은 왜 천 개가 하냐면 있습니다. 예. 그 질문을 왜 하냐면 지금 아까 패치 사이즈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패치하고 이제 패치 사이즈, 패치를 가지고 하겠다. 그 패치를 가지고 이제 어규멘테이션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이 프로세스를 갖다가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패치가 아까 이제 보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성능이 좋다고는 했는데 그것도 이제 어떤 그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 패치는 결국은 이제 그 사이즈에 따라서 어떤 디펜던스는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그 CNN이거든. 내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CNN을 이제 또 이제 다른 어떤 약간 뭐랄까 디멘션이 좀 작은 쪽으로 해서 이제 적용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음,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까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어떤 이 효과적으로 그런 그 클래시파이를 갖다 실제적으로 할 것이냐 아까 예. 슈퍼바이스드에 비교해서 과연 네. 이게 그런 정도의 유용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어,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음. 보니까 저자가 이제 제프 힌튼이던데 보니까 네네. 그냥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 하여간 이 저기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에 대한 거를 이제 좀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다 찾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다시 말해서 이게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유용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 질문은 네. 그렇다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진짜 네네. 유용하려고 그러면 예. unsupervised learning을 통해서 이게 실제 유용하려고 그러면 진짜 supervised 케이스처럼 굉장히 네. 많은 개수의 객체를 갖다가 클래시파이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음.
그냥 단순히 그냥 성능이 그 비슷하다 하셨다. 정확도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무슨 질문에 대한 얘기는 예, 모르겠는데. 네, 질문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음, 네, 제가 좀 실험 부분에서 설명이 좀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트랜스퍼 러닝 이 슬라이드를 제외하고는 다 그 이미진의 클래시피케이션 애큐러시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클래스 개수를 따지면은 일단 1만 개까지는 아니고 이미지너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가 1000개가 1000개 있어서요. 정도. 예. 그래서 사실 1000개도 적은 개수는 아니어서 그 앞서 우려한 뭔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실제로 유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답변을 드리자면은 이미지넷이 클래스가 1000개 갖고 있기 때문에 1000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성능을 보였다고 하면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유효한 근데, 메소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그래서 있을 것 여기서 같고요. 이제 네네. 결국 이제 방법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패치를 가지고 그 패치 네. 어떤 그뭐 상대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네네. 차별화하고 그러니까 시뮬러리티하고 디시뮬러리티를 갖다가 계속해서 러닝을 하게 되는데 네네네. 그게 결국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자체가 CNN이라고 이제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CNN도 음, 결국 이제 뭔가 여러 개의 그 패치를 가지고 그 네네. 스캐닝을 통해서 그 웨이트를 갖다가 러닝을 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CNN의 과정은 이제 그 패치가 뭐랄까 뭐 하여간 이 저기 그 컨볼루션 되면서도 또 이제 그 디멘셔널 리덕션도 있고 해가지고 예. 약간 지금 얘기한 그런 패치하고의 어떤 네네. 프로세스랑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CNN의 어떤 다른 한 버전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음. 예. 음, 네, 그 그런데 지금 네네네. 이게 그 뭐랄까 예. 지금 요 팀만 지금 요런 쪽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그 제프린턴 요 팀. 그러니까 이게 어, 지금 얘기한 그 CLR 그런 과정. 언슈퍼바이즈 러닝 메소드는 계속 제한이 되고 있긴 한데, 사실 혁신적으로 이렇게 크게 새로 제한이 되면서 그 새로운 기법을 소개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다 심시에럴이나 이런 거에서 좀 약간 변형을 시켜갖고 좀 제한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여간 결국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을 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미지 넷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충분하게 데이터가 있으니까 슈퍼바이즈 러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을 한단 말이죠. 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실제적인 그러니까 이제 그 러닝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같은데 unsupervised 네네. learning 쪽에서 이게 과연 그 어떤 그 효과적인 면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네.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네. 잘 네,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그런데 네네네. 오늘 참 재밌는 논문 얘기였는데 약간 좀 실망적인 건 뭐냐면 예, 이 contrastive learning 자체는 이, 어, 이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사이언스 네트워크를 한 거니까 그 예, 아이디어는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네네. 클러스터링 세퍼레이션을 한 주목 그걸 하기 때문에 이제 태스크가 뭐든지 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든 건데 아마 여기 이 사람들이 이노베이션은 내가 보기에는 다른 건 없는 것 같고 여기 이, 이 저기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두 가지 아그멘테이션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예. 이 augmented 된 이미지 2개를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pairwise 아니면 또 다른 pairwise의 그 distance measure를 바꿔주는 한쪽은 파질 페어는 낮춰주고 네게티브 페어는 높여주는. 근데 그 아이디어도 뭐 파질 페어나 네게티브 페어는 여전히 뭐 사이먼스 네트워크에서 나온 아이디어니까 그건 별로 네. 새로운 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얼핏 듣기 처음에는 뭔가 좀 이노베이티브한 뭔가가 나오는 것 같았는데 네. 이 아그멘테이션은 오케이. 거기는 그걸 함으로써 unsupervised learning을 이제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여기 contrastive learning에서 나는 예. contrastive learning이라고 해서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었네. 그러니까 그저 positive and negative 페어를 가지고 거리를 줄여준다든지 넓혀준다든지 그거는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뭐 네, 이름이 사실 뭐 네, 좋지만 뭐 네, 이 사람들도 그냥 기존에 있는 메소드들을 약간 좀 잘 적절히 잘 섞다 보니까 약간 좀 효과적인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제안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 메소드, 저도 좀 약간 공감은 하지만 이 메소드 자체가 뭐 엄청 신박하거나 그런 거는 그런 거 특별히는 가지는 없었지만, 않는데 네네, 근데 네, 아주 아까 성능이 너무, 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네, 이런 augmentation, transformation도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이런 걸 맞습니다. 몇 가지 붙여가지고 이걸 엮어서 만들어내고는 제프 힌튼 이름이 들어가니까는 좀 평가를 받게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집어넣으면 또뭐 나블티가 없다는 뭐 이런 소리 할 것도 많았을 텐데 네네, 네, 네, 어쨌든 네, 전체적인 논문은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